나는 40이 넘어서야 인생이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가르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였다. 이 사연을 통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일탈을 저질렀던 대상은 다름 아닌 나의 형수 수진이다. 형수님은 첫 만남 때부터 눈에 띄는 여성이었다. 형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면서 집에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것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만 반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형수님은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기는 하다. 하지만 형수님에게는 무언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주변을 밝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온 형의 물건을 탐낸 적이 많았지만 진심으로 가장 뺏고 싶었던 건 형수님이 처음이었다. 첫 만남의 식사에서 나는 형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형수님도 나의 그런 눈빛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형과의 결혼식 날,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형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녀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가족 모임, 생일 파티, 명절 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였다. 형수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고 우리는 많은 공통 관심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예술과 음악,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 형수님의 생각은 깊고 그녀의 말은 언제나 따뜻하고 진솔했다. 그런 그녀와의 대화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형수님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며 그녀의 머리칼, 뽀얀 살결, 탐스럽기까지 한 그녀의 입술까지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형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내 평생의 이상형과 같은 여자가 왜 하필 형의 여자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인지 나는 질투심과 괴로움에 좌절하게 되는 일도 많았다. 형과 형수님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는 형은 본인의 지위에 걸맞는 좋은 아파트를 얻었다. 물론 집에서도 약간의 도움은 주었다. 나는 부모님이 수억 원을 보태줘서 좋은 아파트를 장만한 것보다 그 아파트에서 형수님과 형이 보내게 될 은밀한 시간들이 더 부러웠다. 형수님과 보내게 될 둘만의 시간이 형의 것이 아닌 내 것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질투심에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종종 형의 아파트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형수님, 그리고 나 셋이서 가볍게 맥주나 와인을 나눠 마시기도 했고 형수님이 즐겨 방문하는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형보다 내가 유일하게 형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주제는 예술에 관한 것이었다. 형수님은 미술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형은 예술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형과는 달리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사랑했다. 덕분에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형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형은 나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지는 못한 듯 했다. 그저 형수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반가워하는 느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수님과의 결혼 이후 우리 형제도 더 가까워진 것이 맞기는 했다. 그전에는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형의 결혼 이후에는 내가 형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님과 나는 우연히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었다.
형이 지방에서 세미나가 있어 형수님은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 형은 혼자 지내는 형수님이 심심하지 않게 주말에 집에 들러서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다. 형수님과 나는 집에서 저녁을 해먹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찍 형의 집에 방문했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 형수님과의 그 시간이 나에겐 무척이나 특별하게 다가왔다. 둘이서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형수님과 부부 관계가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곁들였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로의 삶, 꿈, 그리고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날 밤 나는 형수의 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형수님의 곁을 맴도는 나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술 기운이 달아올랐던 까닭이었을까? 형수님이 먼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다. 형수님은 나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 나는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혹여나 관계가 잘못되더라도 내 감정을 형수님에게 알리고 싶었다. 잠깐의 망설임 이후에 나는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형수님이 내 이상형이고 형의 여자가 아닌 내 여자이기를 원했다고. 형수님은 잠시 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나는 솔직히 지금도 그날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 형수님도 나도 그날의 분위기며 와인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복잡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서로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듯하다. 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한 마리 맹수와 같았고 형수도 나의 이끌림에 정신을 놓고 본능에 충실하게 움직였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형수님도 그날의 일이 만족스러웠던 듯 했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종종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고 대담해졌다. 형수를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현실과 도덕의 경계에서 갈등하기도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주로 주중에 만났다. 형이 출근한 후 나는 형의 집에 방문했다. 우리의 만남은 항상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순간들만큼은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느꼈다. 서로를 탐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은 결국 밝혀질 운명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나는 형의 아파트에 방문해서 형수님과 진한 사랑을 나눴고 형이 퇴근하기 전에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형이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던지 갑자기 이른 시간에 불쑥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나와 형수는 갑작스런 형의 퇴근에 얼어붙고 말았다. 형이 갑자기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형이 들어섰을 때 우리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변명을 할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형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가득했다. 형수님은 울기 시작했고 형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형은 나를 비롯한 가족 모두와의 연락을 끊었다.
형은 형수님과도 갈라섰다. 나는 집에서 죄인이 되어서 쫓겨나듯이 집에서 독립해야 했다. 부모님께 그리고 형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사리 회복할 수도 없었다. 형과 형수님이 이혼한 이후 나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형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어떤 여자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없었다. 그런 여자였던 만큼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나와 형수님은 한적한 동네의 외진 카페에 앉아서 어색하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눈부시던 우아함은 사라졌고 눈가에는 근심이 가득함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어리석은 욕심이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마저 망가뜨렸다는 걸 말이다. 모든 일이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건넬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날의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우리의 잘못된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형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형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나는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욕심을 낸 사람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나는 그때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비록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책임에 대해. 나는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 사연을 통해 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새기고자 한다. 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나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때 나는 우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 바뀐 우리의 삶을 생각했다.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는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형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지만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지만 나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녀와의 기억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책임과 용서의 중요성을 말이다.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경험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경험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이다.